심장은 평생을 쉬지 않고 뛰며 우리 몸을 살게 하는 펌프입니다.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를 보내지만 그 고마움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를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경고가 너무 평범해서 피곤함이나 소화불량, 나이 탓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갑자기 찾아왔다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은 꼭 심한 통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치 돌덩이가 가슴 속에 놓인 것처럼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보며 걷는 중에 나타나고 잠시 쉬면 사라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도 심장마비 전조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다니던 길에서 숨이 가빠지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 중간에 멈추게 되거나 밤에 누우면 숨이 막혀 베개를 높게 하고 자야 한다면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심장 문제는 종종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 팔 안쪽이 이유 없이 뻐근하거나 어깨와 목, 턱까지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 턱이 당기는데 사실은 심장에서 시작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등 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증은 근육통과 달리 움직이지 않아도 지속되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 역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했던 집안일이 힘들어지고 짧은 산책에도 지치게 된다면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면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무심히 넘기기 쉬운 신호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거나 속이 메스꺼운 경우입니다. 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이마나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기운이 빠지면서 울렁거림이 동반된다면 자율신경계가 심장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와 눈앞이 빙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이런 증상만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68세의 한 어르신은 한 달 전부터 왼쪽 어깨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지만 이를 허리 디스크와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극심한 가슴 압박과 식은땀이 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수주 전부터 심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제때 대응하지 않아 큰 위험을 겪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 여성은 최근 들어 산책 후 피로감이 심하고 가끔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왼쪽 턱이 당기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 즉시 병원으로 갔고 스텐트 시술로 위험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과 혈전으로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 협심증 단계에서 이런 전조 증상이 반복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과 턱으로 통증이 퍼지고 호흡 곤란과 식은땀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에서 참거나 스스로 운전해 병원에 가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 1분은 심장 근육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심장을 지키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짜고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대신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이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므로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취미생활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기고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나눠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할 심장 건강 습관도 적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는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피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때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그 일을 뒷받침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좁아짐이 심해질수록 산소 부족은 빨라지고 그 결과 가슴이 무거운 압박을 받는 듯한 불쾌감이 찾아옵니다. 이 불쾌감은 몇 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질 수 있어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호흡곤란 역시 같은 원리에서 발생합니다.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폐로 가는 혈류에 정체가 생기고 폐에 액체가 차기 시작합니다. 이를 폐우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되면 단순히 숨이 차는 것을 넘어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베개를 두세 개 포개어야 잠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대화 중에도 숨이 가빠 말을 멈추게 된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심장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관통은 신경이 통증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나타납니다. 심장에서 비롯된 통증 신호가 같은 신경 경로를 사용하는 다른 부위로 전달되어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등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도 지속되며 휴식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 안쪽이 이유 없이 욱신거린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로감은 심장 질환의 매우 은밀한 경고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에 충분한 피를 보내지 못해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세포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 온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피로감은 낮잠을 자거나 충분히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몇 달씩 방치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은땀과 구역질은 자율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심장이 위기에 처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자극받아 체온과 땀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갑자기 땀이 흐르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은 심장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량까지 줄어든 것이므로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들은 한 번만 나타나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심전도 검사부터 필요하면 운동부하 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심혈관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심장을 지키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단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과 삼겹살, 튀김, 버터, 크림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싱겁게 조리한 채소, 등푸른 생선, 두부, 해조류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과 신장 상태에 맞춰 조절하되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기공, 요가 등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노, 불안, 긴장은 심장 박동과 혈압을 높여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웃음, 취미 활동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심장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공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줄이고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흡연은 심장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 산소량을 줄여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술 역시 과음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 진료를 권해주세요.
여러분이 나눈 한마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다시 나타날 경우 즉시 행동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앞으로 시작할 심장 건강 습관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남성 박모 씨는 평생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늘 활동했고 젊었을 때부터 큰 병 한 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소변을 보러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고 왼쪽 팔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면 괜찮아졌고 농사일이 바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시기에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피로, 호흡곤란이 있다면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증상 발생 날짜와 시간, 당시 하고 있던 활동, 통증, 부위와 강도를 메모해두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여성 이모 씨는 남편과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판막 기능이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전조 증상을 무심히 넘기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작은 변화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은 체력이나 근육처럼 느낌으로 건강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왼쪽 팔목턱이 당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전조 증상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은 피하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운동은 체력과 나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면 걷기 대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좋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은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하고 실외 운동을 할 때는 기온과 공기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혈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만의 마음 정리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환경적 요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집안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으면 호흡기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나쁜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조 증상을 절대 참지 않는 습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고 필요하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리듬을 느껴보는 것, 오늘 하루 염분을 조금 줄여보는 것,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증상이나 앞으로 실천할 습관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이 경고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놓치는 경우 중 상당수는 증상이 짧게 나타나고 금세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4세 남성 최모 씨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나자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식사 후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동반되었고 곧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나마 지하철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119 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전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진행 속도가 일정치 않고 혈관 내 플라크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혈전이 형성돼 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조 증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복되거나 강도가 점점 세진다면 그 자체가 응급경고입니다. 증상별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슴 압박감은 심장 근육에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젖산이 축적되고 통증 신경이 자극되어 발생합니다. 호흡곤란은 혈액이 폐정맥 쪽으로 몰려 폐포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스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납니다. 연관통은 교감신경과 척수신경의 경로가 겹치는 부위에서 나타나며 왼쪽 팔 안쪽이나 턱, 어깨 등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감은 심장이 전신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지 못해 근육과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식은땀과 구역질은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맞춤 관리법을 정리하면 우선 정기검진이 핵심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심전도와 혈액검사, 필요시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6개월마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저염저지방 식단이 기본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5일 이상 실천하면 혈관, 탄력과 심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심박수를 100에서 120 정도로 유지하는 가벼운 강도가 적합하며 갑작스러운 격렬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심장 주변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도 심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재정 문제, 외로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특히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전화통화, 지역 모임 참석, 취미 동호회 활동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조 증상은 참아 넘기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위험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는 몇 분 사이에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에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매 끼니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걷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 하루 한번 웃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경험이나 앞으로 실천할 습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장을 지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